오늘 그러면 다뤄야 될 뉴스들은 핵심적인 뉴스는 일단 이 뉴스 먼저 볼게요. 뉴욕타임즈, 예, 그 121만 트윗 불법 선거 규모 훨씬 방대 상세 보도. 국민TV 뉴스인데요. 한번 봅시다. 프로세큐터스 디테일 어템프트 투 스웨이 사우스 코리안 일렉션. 예. 서울 사우스 코리아 에이전트 프롬 더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오브 사우스 코리아 포스티드 모된 1.2 밀리언 트위터 메시지즈 레스트 이어 투 트라이 투 스웨이 퍼블릭 오피니언 인 페이버 오브 박근혜 댄 어 프레지덴탈 캔디데이트 앤드 허 파티 어헤드 오브 일렉션 인 2012 스테이트 프로시큐터스 세드 온 Thursday. 네. 오 마이 갓, 리얼리? 예. 한국말로 보면, 예.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타임즈가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글 121만 건에 대해 21일 새로운 증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의 규모가 훨씬 방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세히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경찰, 검찰 선거 개입 시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다수 발표란 제목의 기사에서 121만 건의 트위터글 폭로는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방해 의혹이 높아진 상황에서 터져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100만 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그런 불법 선거운동을 명한 적도 없고 그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과 전임자인 이명박 보수 정권이 함께 공모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주요 야당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 조사를 압박한 사실에 대해 황 장관의 해임안을 요구했다면서 또 최근 몇 달 동안 박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검찰이 발견한 120여만 개의 트위터글 대부분은 26,500개의 원글에 대한 복사본으로 국정원 요원들이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유포된 것이라며 복사본이라 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행위 분명하다고 이진한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 밖에, 예, 있을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 원문이 쭉 나와요. 네. 한번 읽어봐. 서울 사우스 코리아 에이전트 프롬 더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오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리얼리, 오 마이 갓! 오! 예, 넘어가서, 로이터 통신이 박근혜 취임 후 국내보다 해외 순방에 더 중점을 뒀다. 이런 보도를 했네요. 예. 종북몰이 박근혜 정부 대북 지원 176억, 이명박보다 26% 증가. 박과당 비보도 요청 수용, 국내 뉴스 수용자 무시한 거다. 프랑스 언론 김진태 박근혜의 반대 시위자 대가 치를 것이라고 했던 그 협박 사건을 보도했군요. 프랑스 파리 촛불 집회는 18대 대선 무효, 박근혜는 사임하라 라고 요구했다는. 자, 요런 관련 기사들 궁금하시죠? 예, AFP, 세계 3대 그 통신사죠? 박근혜 치명적 화상 입힐 거대한 스캔들 끌어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 박근혜 취임 후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 마비됐다라는 보도도 했고요. 또 뉴욕타임즈가 박정원 국정원 게이트 관심 돌리려고 마녀 사냥패를 내놨다라는 보도도 했군요. 관련 기사 궁금하시면 함께 읽는 뉴스로 들어가서요. 예, 그 국민TV 뉴욕타임즈 121만 트윗 불법 선거 규모 훨씬 방대 상세 보도라고 나와 있는 그 뉴스를 클릭하시면 요런 뉴스들 쫙 틉니다. 예.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하고요. 예. 망치 부위는 몇 컵이냐? 굉장히 컵이 많은데요? 네. 강아지 잘 봐줘님 감사하고요. 자, 그 B컵과 G컵의 진실 보고 싶으면 좀만 기다려봐봐.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예. 오늘 정권 퇴진 미사에 전국 초긴장, 청와대 예의 주시. 여권 말도 안 돼. 야권은 협력 안 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 소속 신부들이 22일 오후 7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기로 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걸 지금 팩트TV에서 중계한다는 거죠? 그린데이님 감사합니다. 전주교구 사대단 대표들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시 수성동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은 박 대통령에 있다고 본 것이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천주교의 공식 조직이 아니고 정의구현 사재단 전체의 결정도 아닌 전주교구 소속 신부들의 단독 결정이다. 하지만 정의구현 사재단은 전주교구에 동의하는 기조 속에 내년 1월 중 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의구현 사재단 관계자는 전주교구의 대통령 사퇴 촉구 비사는 전주교구의 단독 결정이라면서 하지만 사재단 내부에서는 대부분 전주교구의 입장에 동의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것이 퇴진 요구 미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가 역력한 가운데 사퇴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여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완전히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구사랑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민병도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재단은 정의를 제일로 생각하는 집단이어서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뿐 협력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예, 이게 지금 공정한 선거라는 것에 되게 지금 분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예, 덱스타일링 그린데이님도 감사하고요. 강아지 잘 봐줘님, 전주열정맨님 감사합니다. 팬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러니까 천주교 단체들이 이번에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난 대선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잖아요. 예,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는데 청소부 88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예, 근데 이제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리고 천주교 전주에서 오늘 미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저께 광고가 나왔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상한 사제를 신고하라는 이름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가 떴어요. 속탄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네, 그거 보셨나요? 예. 예. 그니까 이제, 지금 천주교 내부에서, 천주교에도 이제 일단 친박
내용이 있어요. 사진 게시판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일간지된 기사 내용이에요. 일부 천주교 사제들은 일탈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더 이상 사회 교리를 왜곡 선동하여 공동선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름으로 그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치 시국에 참견하여 우류 쥐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종북 사제들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났냐면 그 18일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지도 사제 일동. 아니 이게 이제 여러 신문사에 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지도 사제 일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단체가 천주교의 공식 단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지도사제 명단도 안 나와 있고 이 단체가 공식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게 우리나라 천주교의 공식 기구라며.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인정해준 우리나라 이 천주교의 공식 기구예요. 그런데 그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에서 이번에 이제 이 박근혜 하야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오늘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이게 국정원 문제가요, 6월 달에 덮일 뻔했어요. 그렇잖아. 6월 달에 이제 검찰에서 증거를 내놔도 이게 덮일 뻔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천주교 그 사제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거 알죠? 그 전국의 광역교구 16개가 전부 다 시국미사를 열었어. 광역교구 16개가 전부 다 그 시국미사를 열면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거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구까지. 대구 경북교구는 지난 102년 동안 나라를 뺏기든 전쟁이 나든 한 번도 시국선언을 해본 적이 없는 교구인데, 그 교구에서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구에서까지 이번에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한테 책임을 지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국선언을 한 거야. 그 사제단의 시국선언이 모여가지고 결국 국정원 문제가 눈 감을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 범죄 문제는 사실 새누리당은 계속 이게 문재인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은 김한길이 이 국정원 범죄 문제를 처음에 덮고 가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김한길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 그 문재인의 잘못으로 대통령 선거 진 거다, 친노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정원 범죄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도 NLL 대화로 이 문제는 발언했지만 국정원의 이 대선 개입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는데 누가 치고 나왔냐 하면 이 국정원 범죄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먼저 사제단이죠. 각 16개 교구별로 16개 교구별로 사제들이 시국선언을 했어. 사제들이 시국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 또 중계방이 2개가 만들어졌군요. 자, 잠깐만요. 제가 천주교 사제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 다음에 전현직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 국정원 문제로 제기한 거야. 근데 이제 소위 이런 사람들은 사제나 교수나 경찰,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요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문재인은 지금 이 내용에서도 봐봐. 이 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은 이게 대선 불복으로 비춰서 욕먹을까봐 몸을 딱 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함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위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사재단이야. 제일 먼저 사재단이 전국의 그러니까 군인 목회자를, 그러니까 그걸 뭐라지? 군대에 있는 교구. 그러니까 군대 교구를 제외한 16개에서, 예, 그 16개에서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해버린 거야.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B컵, G컵, 내가 이거 한 2,400명 되면 보여줄 테니까 애들 빨리 모아와봐. 내가 우리 시청자 2,400명 되면 B컵, G컵 보여줄게. 아유, 그냥 B컵, G컵 때문에 애들이 집중을 못하네. 어, 700명만 더 오면 돼. 그래. 저기, 그, B컵, G컵은 오늘 안 보여줄 거야. 다음에 보여줄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방송을 방해하는 관계로 제목을 바꾸겠어. 예. 맥코리아님 감사합니다. 존댓말 부탁? 나가. 존댓말 해주는 방송으로 가세요. 네. 이 방송은 망치 부인이 반말하는 방송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꺼져주세요. 우주 플리즈 꺼져.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면, 이번 이제 국정원 범죄, 이번 국정원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새누리당 안철수 후보 박근혜 정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지금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야당의 정쟁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는 누구? 전국의 사재단들이 16개 교구에서 먼저 시국선언을 했어.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전국의 사재단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또 이 전국의 수백 명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찰들, 전현직 경찰들이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권은희 과장이 지난 대선에서 외압을 받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무리한,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양심선언을 해버린 다음에 경찰들이 쭉 모이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무리하게 외압을 가했던 것은 옳지 않다. 이래고 경찰들이 이제 또 시국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뒤따라서 대학생들이, 요즘은 학생운동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학생운동들도 다 사라져 있는데, 대학생들의 수천 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이제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특검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또 쫄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혹시 또 대선 불복으로 보일까봐 쫄아갖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야당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그 통진당 의원들이 막 강력하게 특검 요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국 미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시국 선언이, 그러자 이제 사재단에서 다시 나서가지고 시국 미사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번 일을 이제 앞장을 쓰는데, 순간의 살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앞장을 서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천주교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게 된 이유가 있어.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교황 있잖아요. 새로 된 교황이,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랫동안 이제 78년도인가 교황이 됐대.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78년에 교황에 부임을 해서 교황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까지 약 한 25년 6년을 임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교황은 종신제야.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운 교황을 뽑아. 근데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콘클라베라는 회의를 열어서 교황 후보들을 계속 추천을 해서 한 사람이 뽑힐 때까지 계속 만장일치로 한 사람이 뽑힐 때까지 전 세계의 투표인단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추기경들인가 봐.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계속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근데 콘클라베가 굉장히 오랫동안 합치가 안 됐어.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콘클라베가 되게 오래 가요. 뽑기가 어려웠어. 어렵게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일의 베네딕트 교황이 된 거야. 독일의 베네딕트 교황이 사실은 좀 원래는 아름답게 되려면 한 2, 3일 안에 돼야 되는데 요즘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된 격이었어. 근데 이 베네딕트 교황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져요.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 그런데다가 이 베네딕트 교황이 굉장히 좀 각 나라의 재벌과 독재 정권들을 막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뉘앙스로 풍겼던 거야. 그래가지고 베네딕트 교황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도 친한나라당, 친이명박, 친한나라당 천주교 사제들이 막 설치고 다녔어. 베네딕트 교황 시대에는. 그러다가 살아있는 교황이 물러난 예가 몇 명 안 되는데 이 베네딕트 교황이 살아서 교황 권위를 물러나게 돼요. 스캔들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물러나면서 이 새로운 콘클라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저기 남아메리카 출신이고, 원래는 이탈리아 출인인데 남아메리카로 이주한 가족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가, 소위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에서 천주교 신자가 제일 많아. 그런데다가 이 아르헨티나라는 곳은 천주교 사제들이, 이 민족 해방 운동, 독재 정권, 군부 독재하고도 싸우고, 그 외세로부터도 그 맞서 싸우는 운동을 군부 사제단이 주도했어요. 그걸 무슨 운동이라 그러는데? 기억나요? 해방신학. 그걸 해방신학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쪽 그 사제들은 굉장히 좀 그 사회 참여 의식이 강한 거야.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이 사제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우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들이야. 근데 베네딕트 같은 경우엔 독일 출신이고, 특히 독일의 천주교가 제일 스캔들이 많아요. 독일 천주교가 제일 욕을 많이 먹어. 근데 이제 하여튼 베네딕트는 독일 출신이고, 그래서 이 베네딕트가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만큼 스캔들로 물러나고 된 프란체스코 교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무너진 교황의 명예를 되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을 뽑은 거야. 그랬더니만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처음부터 약자를 위한 목회, 그 전 세계 사제들이 가장 착취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천주교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불의에 침묵하지 마라. 그게 교황의 주장이었던 거야. 방송에 집중이 안 돼? 제목을 바꿨는데도 왜 지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입장을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제들까지 천주교 교황이 주장하니까 그에 따라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시국선언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소위 이제 세계 천주교 교회도 일종의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영향력이 푸틴, 오바마 다음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3명이 푸틴이 1위, 그 다음에 오바마가 2위,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3위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자 이제 소위 이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천주교 세력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즘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그런 공격들을 당하면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야.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좀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지도사제 일동. 이게 천주교 공식 조직도 아니고, 천주교 공식 조직도 아니고, 이게 친여당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천주교 사제들이 일탈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천주교 공식 기관인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선언 시국미사를 일부 천주교 사제들의 일탈행동이라고 굉장히 모욕을 한 거죠. 예. 이게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그래서 지금 상태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부딪히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아니, 이게 벗은 여자가 이렇게.
새누리당 천주교 대선 개입 놓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천주교가 대선 개입 놓고 충돌하나, 예. 그래서, 이 기사, 그래요. 그럼 이 기사를 먼저 볼까요? 대한민국 수 천주교인 모임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맹비난.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천주교 시국선언 운동을 비난하며 애국 교우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애국 평신도들을 대변한다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에서 조선일보 9월 9일자 33회 하단 광고를 통해 어쩌다가 양들이 목자들을 걱정하는 천주교회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선언을 16개 교구에서 다 하고 났을 때 나온 얘기야. 이 문건의 천주교인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제와 수녀들에 대해 종북 세력에 대한 견제가 절실한 시기에 국정원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 모임은 문건에서 국민을 향해 새칭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포함한 일부 좌성향 사제와 수녀들이 교회를 분영시키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대구대 교구를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제와 수호자들의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과 9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날 오후 7시 30분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앞에서 예정된 평신도 1만 명의 대규모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발표회 등을 소수의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종교 말살 참상에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을 헐뜯는 것을 지켜만 보겠느냐 교우들을 향해 물으며 성제를 모셔야 될 사제들이 로만 칼라로 위장하고 교회의 권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편향된 사회 논리를 신앙 교리인 양 퍼뜨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어 정도를 걷는 이 땅의 사제님들은 변함없이 존경하고 따르겠지만 대한민국을 헐뜯는 사제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철회한다면서 그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제대를 떠나 길거리에서 선동이나 시위를 벌이고 싶다면 차라리 제의를 벗어던지고 정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부 사제들과 수녀들의 일탈은 말이나 호소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 확인했다며 애국 평신도들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을 결성해 반교회적, 반국가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전국 각지의 애국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후원회원이 되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전했다. 9월 10일에 만들어졌구만. 예. 김현욱, 김중희, 박관용, 손병두, 정종휴, 조남호 등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에 몸 담았거나 보수적 견해를 줄곧 표현해온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은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고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1986년 8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 씨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 무리를 빚은 바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김현욱은 카톨릭 뉴라이트 상임의장을 지냈으며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런 단체구나. 김현욱은 1980년 광주 학살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무리를 빚었고 극우단체로 알려진 반핵 반김 국민회의 7기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민주정의당과 자민련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카톨릭 우파 인터넷 사이트 광야의 소리 주요 필진으로 참여해왔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관련 촛불 집회 당시 천주교 평신도 전국협의회, 천주교 뉴라이트 전국협의회, 천주교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명의로 한국 천주교회는 더 이상 산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해 사제 200명이 미사의 형식을 빌어 촛불 시위를 한 것을 성제를 길거리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난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이들은 촛불 시위는 미국서 수입 문제에 촉발되었지만 2011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 시위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원로 사제들의 정진석 추기경 은퇴 촉구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나라사랑 기도회란 이름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해 좌경 정치 사제들이 점조직을 통해 교회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원로 사제들이 정진석 추기경 은퇴를 촉구했구나. 여러분 아셨어요? 나 처음 들었네. 원로 사제들이 2010년에 정진석 추기경의 은퇴 촉구를 했었대. 그럼 그렇지. 그렇게 했어야지. 뭐 깊이 파고들었고 천주교 카톨릭 신학교와 수녀운동을 통해 의식화된 사조와 수녀들을 양성 관리하고 있다며 이제는 평신도들이 정구사에 속한 사제들을 밝혀내 축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화합과 일체의 대상이 아니다. 철없이 추종하는 수녀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60,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때마다 명의를 바꿔가며 주로 신문 광고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자칭 천주교인 모임을 내세우면서도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교계 언론인 카톨릭신문과 평화신문에는 광고를 싣지 않고 있다. 그렇구나. 예, 망덕동대님 감사하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일만 천주교 신자들을 일부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하여튼 지금 새누리당하고 천주교가 그 대선 개입을 놓고 충돌하고 있대요. 예.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앞두고 집단 성토, 새누리 국민 우롱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주교 정의 예. 잠깐만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22일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또 얼릴게요. 뻘소리하는 애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첫 시국미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지난 총대선 당시 트위터 121만 건의 트위터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사회 각계의 불법 선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유일로 새누리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일부 종교인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행위라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니 그러면 교황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황님은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 교회가 나서서 사회의 불의를 고발해야 하고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교황님은 천주교인이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프란체스코 교황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겠네. 그죠? 예. 교황도 척결 대상이 되겠나봐. 교황도 빨갱이 종북 세력으로 보이나 보지? 그죠? 예. 공세는 하루 뒤인 이날도 계속됐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사재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민주당 황주영 의원과 익명의 중진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번 시국미사를 야당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시국미사의 책임은 민주당이 있다고 돌렸다. 뭔 말이야! 야당이 원하지 않는데 왜 또 책임은 야당에 있어? 얘네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 화장실이 막힌 것도 정부의 음모인가요? 얘네는 지네가 길 가다가 미끄러져 자빠져도 이게 민주당 탓이라고 외칠 놈들이야. 얘네는 지네가 길 가다 자빠져도 그게 민주당 탓이라고 외칠 애들이야. 아니 야당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게 또 야당 탓이야? 나 진짜 얘네들을 진짜 뭔 생각으로 사는지 진짜 궁금해.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한다면서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인식의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세력에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길거리로 나가고 국민을 호도하고 대선 불복성의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하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사재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거 뭔 말이야 진짜. 이어 종교인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이 안 됐으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됐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게 지금 당선되는 과정이 참 그렇게 거시기 하잖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참 왜 다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지랄이지? 예. 빨갱? 누가 빨갱이야? 박근혜? 그럼 청와대 가서 얘기해. 여기다가 왜 그런 말 쓰고 있어? 예. 무슨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야, 지금.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그 문제 아니야. 해외 교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만. 그러면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국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누구의 주장? 예, 지금 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동의할까요? 어저께 또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예. 국정원 121만 트윗, 개인의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 라고 물었더니 17.4%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하고 56.4%는 조직적 개입이다 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잘 모름 26.1%, 꾸준히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국정원의 121만 트윗에 대해서 국민 56.4%가 이거 조직적 개입이다. 개인의 일탈행위다 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이게 JTBC 조사이기 때문에 JTBC 조사는 사실 뭐 친민주당이 아니야. 친야당이 아니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56.4%가 지난 대선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조직적 개입이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국민적인 역풍을 받기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사회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고 국가에서 불법 행위를 통해 형성된 정권은 정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법을 인정하고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게 민주주의 통치체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통치 권력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법을 지켜야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소문처럼, 예, 위에서 법을 지켜야 아래에서 법을 따르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주교 사제들이, 물론 이게 이제 전주교구에서 좀 치고 나간 면이 있는데, 예, 전주교구에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 사제단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랬어요. 과연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제 박근혜 하야라는 부분으로 딱 초점이 맞춰진 게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 다수가 박근혜 하야를 얘기하기에 동의가 되는 상황이냐?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지금 무르익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그 121만 국정원 트윗 사건이 생각보다 여론에 크게 움직이고 있어. 특히 우리 사회에 소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이게 국정원 트윗 121만 건이라는 것에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 그거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그래도 박근혜를 기다려봐야 된다,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돼서 1년이 다 돼가는데 나라가 시끄럽기만 하고 뭐 하나 된 게 없다. 그러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121만 건이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어저께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며? 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이 국정원 121만 트윗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안 했대요, 어제는. 그러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사면 한 면을 전체로 요 국정원 댓글 121만 건 사건을 다뤘다는 거야. 조선일보가 뒤늦게 따라왔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선일보 독자층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애들이 알았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표창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사람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박정희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표창원 교수야. 그래서 내가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독재자에 대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 표창원 교수조차도 이번에 이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페이스북에.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 교수도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야. 그런 사람은 보수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보수를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진보 이렇게 보는데 사실 새누리당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표창원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해.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좀 소위 정치적으로 좀 무르익기를 바라고 이게 어떤 국민운동으로 변화돼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이게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세력들의 분위기를 또 잘 모르나 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내가 잘 몰랐는 모양이야. 내가 되게 당황스러운 건 천주교에서 일괄되게 16개 교구가 앞장서서 시국선언한 것도 난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막 교수들 법조계, 그리고 경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실은 지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아직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국민 정서가 좀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이제, 소위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 독재를 하면서, 거기서 혜택을 받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노태우 이후에 자유주의 경제 성장 속에서, 자유주의 경제 발전 속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권력으로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위 과거의 군부 독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쭉 독재 정권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한 측이 지금 박근혜 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측이 사실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이명박이고, 그래서 박근혜가 되자마자 몇 개 샘플로 친 게 그 사람들이 이명박 때 제일 성장한 기업들이야. 이명박 때 제일 성장한 기업들이고, 걔네들이 보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 이명박한테 줄 섰던 기업들을 주로 쳤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의, 그러니까 이 박근혜 쪽 사람에 대해서, 박근혜 쪽 세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옛날
옛날에 이명박계를 밀었던 세력이 이 도저히 박근혜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애 밥 안 주냐고요? 딸 뭐 먹었어? 과자 먹고 있어? 엄마 방송 끝나면 같이 먹어. 지금 학교에서 점심 먹고 왔어. 그래서 간식 먹고 있는데 왜 밥을 챙겨주래? 너나 가서 밥을 먹어. 배고프면 너나 먹어. 왜 남의 집 자식더러 먹어라 봐라 지랄이야. 우리 딸 학교에서 밥 맛있게 먹고 왔어. 연병. 너나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든지 컵라면을라도 하나 처먹고 오든지 그래. 하여간 지랄이야. 엄마가 밥 해줄까? 농담이야. 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야, 아픈 데를 건드리고 있어. 확.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천주교계와 천주교 세력과 하여튼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 문득 그게 6월 말이었나? 하여튼 6월에서 7월 중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 설교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주교 사제들이 막 앞서서 싸우시더라고. 하여튼 좀 당황스러워. 난 좀 당황스러워. 이거 지금 뭐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야. 예. 자, 하여튼 지금 새누리당은 뭐 국민들이 뭐 안 따라줄 거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도 원하지 않지만 이건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뻘소리를 계속하면서 뭐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원래 박근혜 지지율이 막 떨어졌다가 해외 순방을 하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박근혜 지지율이 막 떨어졌다가 해외 순방을 하면 막 해외 순방하면서 막 대우받았다는 뉴스가 막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갔었대. 그런데 박근혜 이번에 순방하고 와갖고 지지율 더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원래는 그쵸, 이번에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외 순방,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해외 순방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계속 올려왔어. 그런데 이번에 이 유럽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거야. 원래는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해외 순방한 다음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순방 효과가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넘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이 한 6개월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 5년 중에 6개월이면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은 기다려준다고. 뭔가 좀 아직 어색해도 6개월 동안은 지지를 표현해줘요. 이제까지. 그걸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 전문 용어로. 대통령 당선 후에 6개월을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 그래서 그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비판도 자제하고 잘해라 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국민들도. 근데 이게 10분의 1이 지나고 나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돼. 근데 박근혜는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 뭐 했어? 공약 폐기하고 그 다음에 빨갱이 논쟁 벌이고 그러면서 이석기를 갖고 막 사고를 쳤는데 지금 이석기 공판 4번 하는 도중에 지금 국정원의 증거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국정원 녹취록이 다 잘못되어 있고 전쟁 준비라는 말은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내란 음모라고 온 나라를 뒤집었잖아.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지난 봄에 인사사고로 봄에 발칵 뒤집어졌지. 그 다음엔 전쟁 난다고 온 나라가 발칵도 뒤집어졌지. 그 다음엔 공약 폐기하면서 그냥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빨갱이 논쟁만 벌이면서 종북몰이로 정치적인 위기를 넘기려다 안 되니까 외국 가고 외국어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제 국민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어 잘하는 거 알겠다.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대통령 저기 사저에서 공주처럼 잘하면서 온갖 외국어 교사들한테 그 외국어를 배웠으니 외국어 잘할 수도 있지. 외국어만 잘하면 뭐하냐 이거야.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외교적 성과가 없잖아. 이번에 영국 프랑스 가서도 뭐하고 왔어.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우리나라 공기업을 해외에다가 열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도사업, 전기사업, 이런 뭐 도로사업 이런 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우리나라 공기업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걔네들은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걔네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더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굴러간다고 쳐. 외국 기업에다가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왜 파냐고. 왜 열어주냐고. 이천아지매님 감사합니다. 전주열정맨님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벌써 지금 11월이 중반이에요. 11월이 중반이고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 임기 첫 번째 해가 지금 뭐 저무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금 보여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해결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말만 했다 하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지금 국익을 점점 팔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익이 줄줄 세고 있는데 막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옷자랑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그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었어. 한두 번은 그래 해외에 가서 좀 인정받나 보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인정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르몽드에서 한국이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기사도 나왔어.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뭐 믿고 이러냐고. 무슨 국민의 역풍이야 역풍은. 자신들의 뭐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자신들의 편향된 사견을 종교행사의 형식을 빌려 강제하고 또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결국 이분들이 참여하는 야권연대라는 것이 결국 대선 불복연대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사재단의 시국미사에 대해서 야권 연대 세력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사재단을 새누리당은 야권 연대 세력으로 묶어 이번 시국미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종교 본연의 힘은 설득이지 강요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정권 퇴진 집회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 시민사회 의식으로는 용일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범야권 투쟁의 종착지가 결국 대선 불복이고 전형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니 민주당은 동의 안 한대잖아. 근데 또 왜 민주당은 또 물고 늘어져? 예. 왜 이 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 방송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가세요. 그 왜 보고 있어요? 시간이 막 댐벼? 이쁜 언니야 방송 많은데 왜 여기서 시비 걸고 있어? 모티브님 감사합니다. 검찰이 억지로 트위터 글을 4배로 불렸는데 뭐 이게 이제 최경환이란 새누리당 의원 주장이야. 거리 행진을 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 가도 행진을 벌이고 장외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사사건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포청천이 와도 수사 결과는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트위터 121만 건은 그 양을 억지로 불린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다. 1차 공소장,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1차 공소장의 증거로 제시된 5만 5천여 건 중 검찰 스스로 2만 7천여 건의 증거를 철회하고 나머지 2만 8천여 건에 대해서 단순히 BOT 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한 글을 포함해서 그 양을 억지로 43배까지 불려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며 대선 결과를 흔들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 요게 공소장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소장 내용을 미리 봤다는 거.
얘가 지금 공소장 결과를, 공소장 내용을 미리 봤다라는 게 지금 또 문제래.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어저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된 것을 새누리당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또 논점이라대.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의 눈에는 대선 불복의 안경이 쓰여 있고 민주당의 귀에는 대선 불복의 이어폰만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왜 천주교 사제들까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하려는지 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분명한 정권 위기 상황이다. 이를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천주교에 뺨 맞고 민주당에 가서 화풀이 하고 있어 지금. 그지? 지금 새누리당이, 근데 이 기사는 제목에 비해서 좀 내용이 후지다. 이 기사는 누가 쓴 거예요? 이 기사는 좀 그 제목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후진 것 같아. 뭐 새누리당하고 천주교의 충돌을 제대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좀 제목에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천주교 사제들이 박근혜 하야 미사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민주당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냔 말이야. 아니 천주교에서 뺨 맞고 왜 민주당에 가서 화풀이를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좀 타이틀만 좀 자극적으로 써놓고 새누리당의 입장만 열심히 써놨네. 예. 하여튼 그렇더라라는 이야기. 예. 그래서 지금 천주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예. 천주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막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대. 예,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즘에 조금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그 자리를 지켜줘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데, 예. 자, 이렇게 하여튼 천주교계, 소위 우리 사회의 보수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계가 지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법조계야. 법조계에서 또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다. 예.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 121만 건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 시절의 3.15 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 최악의 부정 불법 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 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 7천여 건, 정치 관련 글 56만 2천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21일 기자와 연락에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국정원 댓글이라고 촌평하며 이제 3.15 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중대함을 내비쳤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해 획책한 총체적 부정선거 사건으로 4.19 혁명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당시 국민들은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총체적 불법이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정치화돼 법과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거나 한 만큼 수사와 공소유지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등 법무, 검찰 수뇌부를 즉시 교체해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동시에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범위 외에 있는
사건의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역시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트위터 120만 건을 개인적인 일탈로 올렸다 속아 웃다가 꼬투려 터진다라고 힐난했다. 조국 교수는 국정원 선거 개입 120만 건 추가 확인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 옹위를 위해 헌정문란 중대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법이 없는 부서인가? 라고 일갈했다. 한웅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강했다. 그는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 게시글 110만 개 추가 기소라는 기사를 링크시키며 역사 이래 최대 최악의 부정불법 선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헌문란 헌정률인 헌법학의 준내란죄의 공범이다라고 규정하며 박근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젊은 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 개 폭로 강행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검사가 할 일은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수사이지 당파적이고 정략적인 정치가 아닙니다라고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응원했다. 최영동 변호사는 120만 건 지우고 또 지웠는데도 120만 건, 안 지웠으면 1000만 건?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20만 개, 그것도 수사 방해와 사퇴 압력 속에서 밝혀낸 숫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몇백만일까? 1000만 단위였을까? 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 3선 송은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갈수록 태산이라고 개탄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새누리와 조중동 고작 73개 글로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고 하더니 공소장 변경 후 고작 2300개 트윗글로라고 했다며 120만 건의 트윗글 공소장 2차 변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라고 궁금해하며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을 시인할 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상훈 변호사도 트위터에 국정원 선거 트윗글 120만 개 더 나왔다. 이쯤 되면 이제 조중동이 답해야 된다. 댓글 겨우 수십 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냐고 핏대를 올리던 조중동. 응답하라 조중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어젯밤 8시 50분 검찰 국정원 트윗 122만 건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접수 122만 건의 흑색 선전물이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해석. 김용민 변호사는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규정. 기자와 연락해서 과거 부정선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론을 조작하고 시 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 그리고 적발이 매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교체된 특별수사팀에서 국정원 트윗글 121만 건이 발견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뉴스는 매우 반갑지 않다며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댓글이나 트위터글 작성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사실 국정원 댓글이 100건인지 만건인지 100만 건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원세훈 단독 지시로 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응?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원세훈 단독 지시로 했는지 상부에 다른 지시자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이 헌정사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명박근혜의 불법적인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헌정사상 최악의 불법 선거를 자행한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 더 이상 잡아뗄 수 없다. 검찰이 새로 국정원 소행으로 밝힌 정치개입 트윗 무려 121만 개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게 틀림없다. 개인 소행이라며 생떼를 쓰며 수사방에 앞장선 새누리당 집단 멘붕이겠다. 석고 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그죠? 예. 과연 이게 원세훈의 단독 범행이냐.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요, 이제 이회수 얘기할까요? 응? 이회수 논쟁 이야기 좀 할까요?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도대체 누가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혜택도 못 받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얘기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아휴. 이상호 기자가 과로로 쓰러졌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오늘 재판에서 해고 무효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선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MBC에서 해고당한 게 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영어 WNSK님 감사합니다. 네. 일심이군요. 요즘에 오마이뉴스 기사들이 조금 조금 감이 떨어져. 더비님 감사합니다. 아예 기사를 주문 생산했구만. 그 다음에 트위터 피드를 통해 해당 매체와 봇 계정을 연계해서 최신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해 전파했다. 이 새끼들이 얘네들 봇을 검색해보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거 퍼돌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 안 좋은 기사 주문 생산하고 기계로 막 퍼돌린 거 아니야. 근데 그 퍼돌린 내역을 쭉 조사해보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만들어갖고 올린 것도 나올 것 같아. 그죠? 왜 듣보잡 인터넷 언론에서 망치 부인의 적수가 나섰다는 등으로 막 이상한 거 띄워주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새벽에 5시에 160개 기계가 봇이 돌아가면서 검색하고 그것도 나올 텐데. 예. 근데 지금은 그 뉴스가 아예 찾아지지도 않더라?
음, 하여튼, 어, 망치 부위는 불만병임? 너는 바보병임? 그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못 알아듣고 지랄이세요. 예. 자, 여기 우리 중계방에 자리 많아요.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고요. 예. 국정원 수백 수천 동시 RT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노렸다. 검찰 트위터 검색 순위 서비스 노출 목적으로 서비스 움직임 추적 중. 요 검찰에다 물어보고 싶어. 그 망치 부인에 관련된 이상한 뉴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나에 대해서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잖아. 그래놓고 내가 작년에 구속됐을 때 전부 다 어떻게 제목을 똑같이 허위 사실로 구속됐다라고 다 달았냐고. 어? 일제히 그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들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그 구속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지. 그지? 그래놓고 나중에 허위사실 무죄 받은 건 아무도 또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한,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지? 왜 또 시비 걸고 지랄일까나. 네. 하여튼,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뭐 기사를 이 심리전단 애들이 단지 RT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기사를 주문 생산하고 그 주문한 기사를 트윗봇이라는 기계들을 통해서 정기적인 시간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조작했던 거죠. 사실 트위터가 2011년까지만 해도 2011년에 왜 박원순 선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에 물이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자발적 참여자들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했었어. 그런데 이게 2012년 여름부터 트위터가 이렇게 물이 좀 상했잖아. 물이 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막 그 트위터 안에서 막 너무나 물이 안 좋아서 트위터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대선 끝나고 전부 다 막 실망해가지고 트위터 다 탈퇴하고 그랬더만. 수사팀 관계자는 패턴을 보면 특정한 날 같은 글을 수백 수천 개씩 한꺼번에 뿌려서 트위터 순위 사이트에 도배시켜 버린다면서 심리전단의 목적은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인터넷 공간에 깔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랬겠죠. 아줌마 닥쳐? 닭을 갖고 와. 그래야 치지. 네. 트윗 계정 폭파도 있었다. 하여간 지금 이제 국정원에 이제까지 이제 뭐 댓글 3개밖에 없었다. 댓글 뭐 2,300개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계속 물타기를 했던 새누리당은 이제 121만 건이 나오고 나니까 또 원글은 26,000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누리당이요. 트윗 RT한 걸로 유죄 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RT한 걸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어떤 네티즌이 RT한 걸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여기 여러 명이야. RT 했다는 걸로 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어. 그런 새누리당에서 RT한 건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원글 몇 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RT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둥, RT도 범죄라는 둥, 그러면서 개지랄 떨면서 유죄 판결 내리라고 실제로 지네들 비판하는 걸 RT한 사람들 유죄 판결까지 내려놓고 이제 와서 RT한 건 계산해서 빼는 게 어딨어. 정말 얘네는 웃긴 애들이야. 지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일반 국민이 하면 불륜이고 지들이 하면 로맨스야? 아주 웃긴 애들이라니까. 아니 RT한 것도 범죄라고 막 방방 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예. 여러분이 기대하신 내용보다 부족해.
오늘은 팩트TV 쌍망치,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 하는 날이죠. 예, 거기 갈 거예요. 팟빵에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 그리고 쌍망치 불톡쇼를 검색하시고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상비행님, 빼더21님, 언제나 해피한님 감사합니다. 다시 왔어요. 크크. 그래, 그렇게 도망가서 한 1년 사니까 속이 시원합디까? 내가 여기서 속이 새카맣게 타도록 방송하는데 이제서 돌아와가지고 부끄럽지 않어? 이제라도 돌아오니 다행이구려. 예.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절망에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요, 희망의 맛을 몰라요. 희망이 없는 삶과 절망의 삶을 비교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희망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절망에 희망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절망의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그게 이회수 선생님 말씀입니다. 칼빵오빠님, 꽃피니 조아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 지금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냐? 라는 얘기 듣죠? 서민이 행복하면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빨갱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가 봐요. 그죠? 예,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밭을 바꾸는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보태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생방송은 이따 밤 9시에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고요. 또 월요일 낮 2시에 시사수다방, 일요일 저녁 8시 인생수다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주열정맨님, 미스박 방빼님, 나비축제님 감사드리고요. 스티커와 초콜릿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도가지님 감사하고요. 추천해주신 2408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제이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